책의 시대는 끝났다. 나는 아주 인상적 제목의 유튜브를 보았다. 책의 시대는 끝났다는 제목이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 영상을 반복해서 들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책은 소수의 사람들만 즐겼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책을 사고 어려운 책을 읽는다는 것이었고, 이제는 책으로만 지식을 습득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다. 예전에는 어려운 책들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어려운 내용의 유튜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예전에는 어려운 책들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어려운 내용의 유튜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이유는 뭘까? 글보다 말이 더 이해가 쉽기 때문이 아닐까? 책은 깊이가 있고 사람으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상상의 힘을 길러준다고 하는데,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나 유튜브는 그러한 깊이적인 부분은 적다고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유명한 책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추천해서 책을 빌린 적이 있는데, 그 책은 전체 부분이 다 반짝거리지는 않았다. 아주 일부분만을 읽을 만한 가치가 있었고, 나머지 몇백 장은 정말 읽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 시간 낭비 같다고 느껴지는 면도 있었다. 하지만 팟캐스트나 유튜브나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그 제작한 사람이 그 내용을 마스터한 후에 엑기스 부분을 뽑아서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많아서, 책을 읽어주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책을 다 읽어주기보다는 그 책의 챕터에서 가장 좋은 부분만 읽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책 전체를 읽을 때보다 더 많이 남는 것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읽지 않았지만, 오디오북으로 7시간 동안 되는 내용 전체를 다 들었다. 그리고 노인이 바다에서 그물을 당기면서 벌이는 그의 사투의 장면들이 너무나 깊이 상상이 되었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으로 골멸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책에서 느꼈던 내 주도적 생각, 상상하는 면들이 오디오북에서도 충분히 활용되고 있었다. 나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그것과 관련된 책은 딱 한 권 읽었는데, 음식에 관련된 유튜브는 정말 많은 양을 듣고 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행동의 결단까지 이르게 되었다. 집에 있는 요리당과 올리고당 전부를 다 없앤 것이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실질적 행동의 결단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건강에 이로움을 끼치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은 무엇인가? 잡다한 지식을 그냥 얻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인생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인가? 나는 책을 읽는 목적이 내 생각을 넓혀주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세계에 대한 궁금증도 채워주지만, 결국은 삶에 있어서 유익한 것을 얻는 것이 내가 책을 읽는 이유인데, 책이 채우지 못하는 것을 팟캐스트나 유튜브나 오디오북에서 해준다면 그것이 과연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고전은 아름답지만 고전이 최고라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한복이 아름답지만 그 시대에 한해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매일 같은 옷을 입는 사람. 나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른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나는 카페 인기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브이로그로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데를 다녀오는구나, 이런 걸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알아가는 것을 즐거워한다. 최근에 미니멀리스트 유튜브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일 같은 옷을 입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임신했을 때 입었던 원피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빨아서 말려가지고 또 다음날 같은 옷을 입었다고 한다. 그녀의 첫 번째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서 만나는 엄마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녀를 볼 때 의아했을 거라는 말을 했다. 왜냐면 늘 항상 똑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옷이 작기 때문에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고르기가 정말 쉽고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정말 아낄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사계절 옷이 다 들어오는 그녀의 옷장을 보면서 나도 굉장히 놀랐다. 나도 그녀처럼 매일 같은 옷을 입지는 못한다. 하지만 난 새 옷을 입지 않는 그런 구제옷 미니멀리스트이다. 저희 집엔 명품백이 없어요. 여자들은 가방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다. 내가 보는 유일한 프로인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사계를 보면 여자들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가방이 굉장히 비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도는 것을 들었다. 왜 여자들은 이다지도 가방에 관심이 많은 걸까? 서울에 자가 있는 김부장이란 소설을 들었다. 거기 김부장은 과시형 인간으로서 명품백을 사러 매장에 들어가서 아주 당당하게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 나오는 장면이 나온다. 그것을 보면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명품을 좋아하고 갖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직장에서 일할 때 한 남성분이 명품백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그 가방을 매면 굉장히 프라이드가 올라가고 자기를 특별 대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내가 가는 모임에 있었다. 여자 2명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옷은 대충 흉내낼 수 있는데 가방은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다면서 명품백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사람들은 가방의 프라이드가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나는 한 번도 좋은 가방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 보인다고 느낀 적이 없다. 내가 그렇게 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나 역시 내가 든 가방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나는 0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닌다. 왜냐하면 들임받은 천으로 만들고 운동화끈으로 만들어서 제작비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가방을 창피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가방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것이 좋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명품백이 싫다. 무겁고 가성비 떨어지는 그런 가방을 왜 사고 왜 들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다. 에코백은 정말 가볍고 정말 유용하다. 무늬만 나는 한 연예인이자 환경인인 사람을 좋아했다. 그래서 그 활동을 자주 지켜보고 하루 종일 본 적도 있다. 왜냐하면 그는 환경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활동을 응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가 어떤 예능 프로에 나오면서 우연히 물건을 사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30만 원짜리 고급 자전거였다. 알뜰하고 환경을 사랑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의 생활과 가치관과 그의 소비는 어울리지 않는 구석이 있었다. 나는 그동안 그가 보여준 것들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식이 들면서 더 이상 그의 영상들을 보지 않게 되었다. 환경주의자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나는데 가끔 기자나 인터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질문을 할 때 환경주의자들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 환경을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해보았다 라는 부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할 때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뭔가 다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한테 운동화가 너무 낡아서 비와 눈이 들어왔는데 운동화를 사고 싶었지만 새 것을 사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운동화나 가격에 맞는 제품이 나올 때까지 한없이 기다렸다. 이거 같이 환경을 위해서 했던 행동들에 대한 예들이 많을 텐데 하나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그의 말과 그 행동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껍데기만 갖춘 사람들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티가 나게 되어 있다. 진실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든지 그의 진실함이 드러나기 마련이니까.